봅시다. 몇 번? 26-2번.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이거 나 풀어준 것 같은데. 자, 뭐 해야 돼요? A. 코사인 B는 2 C A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B. 자, 코사인 A B 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는 C. 정리할 건 정리 좀 해라. 네 방을 정리해라. 양변에 2C 곱할 겁니다. 자, A제곱 빼기 A제곱 2A제곱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날라가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2C 곱하니까 이거 누구냐 이거 질문하는 사람. 코사인 B랑 사인 A. 이게 직각삼각형이래? 직각삼각형이면 그게 되지. 아니지, 모르지. 어디가 90도인지 모르는데. 28번. 야, A 플러스 B는 삼각형 ABC에서는 파이 마이너스 C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C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C야.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야. 홀수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C야. 4분면 2, 4분면 양수. 다음 마지막 우함수. 이렇게 됐어요. 자, 앞에 2 붙어 있고요. 사인 B, 사인 A 되죠. 이제 하자. 그러니까 네가 그게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정답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왜 그런지 알겠지, 지웅이나. 어. 근데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정답이야? 그럼 넌 틀리는 거야, 무조건 그거. 어. 자, 사인 A 2R분의 A 2배에. 그러니까 다 길이 그 식으로 바꾸는 거야. 왜? 삼각형을 판단하려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를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길이의 관계를. 코사인 C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2R분의 B 2 아이씨. 양변에 AB 곱해. B 약분되네. 그치? A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이등변. 아니 그냥 코사인 곱이 사인 곱이 대입해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못하는 거지? 건물 높이 구하래요. 다 줬고요. 이거 공간각 요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지. 그림 이해 가야 된다잉. 이거 이해 안 가면 얼른 기하를 기하를 공간도형. 어머 삼수선 정리. 난 삼수선 정리가 제일 짱나더라고.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근데 당연하지 않냐? 직각이면. 이쪽 직각이잖아. 왜? 왜요? 계속 맨날 이러고 앉았어. 맨날 나는. 기아 배운 사람도 알 거야. 자, 하자. 건물 높이 구하랬니? 건물 높이 H. A, H.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이렇게 해서 직각이에요. 직각이잖아요. 그죠? 40, 45도? 여기 45도겠죠? 그러니까 여기 H죠. 또 여기 10m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무엇에서 갖다 쓸 거냐면은 밑면 가지고 할 거야. 밑면. 왜 그러냐면은 이쪽 면에 있는 삼각형에서 10m를 쓰자고 하니까 각을 알아낼 수가 없어. 세각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요 10m에 대한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찾아야 돼? 대각 찾아야 돼. 30도 딱 있네. 그러면 밑면 마침 H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 끝났죠. H야. 30도가 바라보는 거 H야. 60도가 바라보는 거 루트 3 H야. 그럼 이쪽 삼각형에서 뭐 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끝. 됐죠? 밑면에서 코사인 법칙 쓰세요. 34번이요. 특강 문제. 야이씨. 특강 문제가 절반이네. 씨. 특강 문제 안 풀었다며. 특강이 절반이구만. 절반을 안 한 것 같다고 무슨 특강 문제 안 해도 조금 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 어? 5문제라고? 과제. 이거는 넓이까지도 전부 다 과제야, 개념은. 어? 넓이는 또 했어? 넓이 쪽에도 특강 있는데 그건 또 안 했어? 없냐? 그럼 5문제 안 한 거야? 잠깐만. 어쨌든 안 했잖아. 어쨌든 안 한 거잖아. 뭘 당당해. 32번 했고 34번이죠. 오른쪽 그림은 모선 5A 6 밑면 지름 4 모선 OB 위에 점 P OP는 4 점 A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P까지 A에서 까지 요거 요 길이죠. 요 길이. 왜 못하지? 나 이거 중학생들도 푸는데 삼각비로. 전개도 그리라고. 전개도. 전개도는 항상 그리고 보통 둔각으로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둔각으로 대충 그리세요. 원뿔이니까 밑면 당연히 그려주셔야 되고요. 반지름이 2죠. 6 4 이 길이 2겠지. 여기가 P점이지. 아하, 이게 잘못했구나. 펼쳤다. 그러니까 절반이야. 여기가 P야. 저기가 P 아니야. 여기가 A 프라임 펼쳤을 때 이렇게 말면 겹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B고 P까지 길이가 4고 여기가 2야. 길이는 최단 길이 요거 구해야 되는 거야. 중심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할 거냐면 이 길이 X를 구할 거잖아. 그럼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 알잖아. 그럼 여기 각만 구하면 돼. 어디서 구해? 여기서. 요거 얼마? 4파이. 그럼 호의 길이 얼마? 4파이. 그럼 4파이 나누기 6이 중심각. 그런데 얘는 6분의 2파이. 됐죠? 절반이니까.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9파이 아니에요? 3분의 파이 이거. 끝. 코사인 법칙. 다시 8번이요. 자, 48번 둘 다 질문인 거니? 여기서 지금 AB 길이,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나왔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호의 길이의 비가 중심각의 크기의 비예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 3대 4대 5란 뜻이야. 그럼 3K, 4K, 5K, 12K. 12K가 360도, K는 30. 그러니까 얼마야? 90도, 120도, 150도야. 90도, 120도, 150도야. 됐죠? 하세요. 이거 어떻게 구할래 근데? 방법을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150도지. 여기 120도지. 아, 90도지. 아, 90도, 120도죠. 여기 120도죠. 야, 이거 길이, 이거 길이, 이거 길이 다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 12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지. 중심각과 원주각 관계.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다음, 여기 몇 도야? 90도죠. 여기 10이죠. 그럼 여기 뭐야? 10루트 2죠. 그러니까 60도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양쪽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잘 구해보도록 하세요. 150도잖아. 여기 10이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만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으로. 왜 150도니까? 코사인 15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외워라. 외워라.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51번. 확인 유지해? 개념이 뭐가 있어? AB 길이 얼마야? 얘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4, 3, 사인 60도. 얘의 절반이 얘 2분의 1, x, y, 사인 60도. 여기서 x, y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근데 뭘 찾으래? 네. 아, 예. 그래서 x, y를 찾았니? PQ 길이 찾으려잖아, 이제. 아니, PQ 길이를 찾으려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지. 자, PQ 길이는
x 곱하기 y 얼마야? xy 얼마야? 6이야? 산술 기하. 얘는 크거나 같다. 영상을 보라고. 영상 네가 보내달라고 바로 해줬잖아. 53번. 자, 일단은 아니 세 변의 길이가 나왔잖아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부터 생각하셔야죠. 0보다 x는 5보다 작다. 또 x 플러스 1인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성립 조건 중에서 두 변의 길이, 그것도 원래는 다 하셔야 돼요.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또 나머지 또 이렇게 해야 돼. x 플러스 1보다 얘네 둘의 합 9 마이너스 x가 크다.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원래는. 4보다 작다. 점점 디테일해지죠 변의 길이가. 또 뭐 안 했냐? 얘네들이 더했고 얘네들이 더하면 6. 어차피 4보다 크니까. 자 결론.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된다. 조건 하나 조건 찾아줘요. 삼각형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넓이 뭐 아무렇게나 쓰세요. 헤르네 곱이 쓰는 게 좋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만, 각을 어디를 세타로 줄까요? 여기를 잡으면 4를 포함시키게끔 하는 게 더 나아요. 야, 나 그냥 합시다. 자, 여기 세타로 잡읍시다. 아니, 저길 세타로 잡자. 아, 왠지 x가 두 개 막 들어가면은 차수 높아질 거야. 안 높아요. 2차로 끝날 텐데.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5 마이너스 x 4, 16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빼기 2의 제곱 정리하죠. 다시 1 빼기 1 오호.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사인으로 바꿔야 돼 얘들아. 아,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마이너스 2x 4, 3, 12 이렇게 되죠. 넓이는요. 2분의 1 바 5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세타. 이 5 마이너스 x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려. 그 5 마이 여기 전체에다가 5 마이너스 x의 제곱을 갖다 곱해버리죠. 1에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면 여기 5 마이너스 x가 여기 있죠. 그죠? 아 이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어허 제곱하면 이거 4분의 1로 나오죠. 그럼 4분의 1 얘랑 약분되겠죠? 이거 4 곱해야죠. 4분의 1 바깥으로 뺐으니까. 아, x 2 가질 수 있니? 되네. 아씨. 마이너스 2 안 되는데? 아, 2. 아, 2. 맞네.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 정답. x는 2일 때 루트 20. 2루트 5. 정답은 2루트 5요. 60번. 야, 이거 누구냐? 이씨. 여기 세타로 두고 넓이 2분의 15루트 3 가지고선 세타 먼저 구하고, 그치? 세타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AC 길이 찾아버리면 되는 거. 유형 질문 받자. 유형. 대수 유형에서 질문이요.
9번. 어? 51? 응. 하자.
자, 사인 알파분의 3은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베타분의 2와 같겠죠. 큰 삼각형에서. 잠깐만. 오케이. 왼쪽 삼각형에서 보자. 사인 알파분의 AD는 사인 45도분의 BD하고 같겠죠.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분의 AD는 쉬운 방법이 안 떠오른다. 사인 60도 분의 DC의 길이하고 같겠죠. 난 지금 BD 대 DC가 필요하거든. BD는 자, 그러니까 BD는 사인 알파분의 AD 사인 45도 그냥 구해버리자. 2분의 루트 2죠. 대 DC는 곱하기 사인 60도. 됐죠? 끝났죠. 사인 알파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3 사인 베타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가 2분의 3 3분의 2 루트 2 대 루트 3이 K 대 3 루트 6 K 찾으세요. 내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냐? 혹시 코딱지 파먹는 애 얘기해줬어? 얘기했었지? 얘기 안 해줬어? 얘기해준 것 같은데? 코딱지 먹는 애.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 왜? 9번. 보자. 이 C는 BD. 그림 보시고요. 닮았을 것 같은데. BC의 길이 구하라고? BC? BC, X.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럼 여기 베타지. 그지? 여기 120도지. 끝났잖아. 자, 이거 Y라고 잡자. Y라고. 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분의 Y는 뭐야? 사인 90도분의 2지. 그래서 2야. 근데 여기도 있네. 사인 베타분의 Y가 여기 있지. 그치? 얘는
사인 120도 분의 x야. 끝. x 찾아. 다음 13번. 어려웠겠네 여기 니네. 아주 쉽지만은 않아요. 싫어. 연습 원이 4점 A, B, C, D, B, D, O, C, D, E, D, A, B. 딱. 답답해. 답답해. 야 이거 줬으면 뭐 준 얘기야? 대각되면 살펴봐야죠. O. 얘 지름할 수 있죠? 그래서 10분의 7 분의 5가 지름 7분의 50. 7분의 25. 뭐 그렇고. 이거 누가 주면이야? 세타거래지. 사인 세타분의 2가 지름 끝. BD 길이. 나이씨. 야 중학교 거 떠올리라고. 여기 15도지. 여기 15도지. 여기 몇 도야? 60도지. 그럼 BD에 대한 대각 알았다. 대각. 대각 대변. 그럼 8루트 6도 써야 되겠지. 뭐 찾아야 돼? 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15도지. 그럼 여기 뭐야? 90도. 끝. 8루트 6이니까. 그러니까 왜 저번에 지름이 뭐야? 8루트 6이야. 8루트 6이 지금 지름인 거라고. 왜? 여기 90도잖아. 됐죠? 야, 뭐 구하랬냐, 지금? 어? BD. 그러니까 BD 나누기 사인 60도. 끝. 39번. 그러니까 x를 모르잖아. 오케이, 이렇게 푼다니까. 근데 이게 기하적인 걔네 중학교 때 기하는 잘한 거야. 야, 지금 코사인 A가 최소가 되고 싶어. 코사인 A는 잘 생각해 봐봐. 코사인 A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내려가지. 그치? 코사인 A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이게 최대로 벌어지면 되는 거지. 걔는 생각보다 머리 괜찮지 않냐? 여기다가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야. 접선이 되면 되겠지. 왜? 이렇게 돼도 4, 4, 4, 4. A가 여기서 돼. 그럼 각이 최대가 되려면 접선이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가냐? 접선이야. 그럼 여기 접점, 직각, 수직. 이런 식으로 풀어 걔는. 그래도 머리 괜찮지? 걔 그런 식으로 푸는 애였어. 그리고 내가 아, 자, 코사인 A예요. 자, 코사인 A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접선 떠올리지 마. 그거 하지 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야.
코사인 A는 2, 6, X 분의 6, 6에 36, 4, 4, 16. 어머, 뭐가 나왔어? 분수식이 나왔네. 뭐야? 52, 12. 뭐가? 아, 20 나누기 16, 12. 그 다음. 됐지? 이거 최소값 뭐로 구해? 그렇지. 2배 루트 2의 곱. 정답 3분의 루트 5. 그리고 그때 x값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조건. 얘가 이 값을 갖는 건 언제? 얘네 둘이 더한 두 놈이 더한 톤이 기억이 나지 않아? 더한 두 놈이 어떨 때? 같을 때 x값 찾으시면 되죠. 됐죠? (42번이요) 야, 눈치 좀 길러. 뭘 것 같냐? 약간 뭐랑 형태가 비슷하냐? 그렇지. 어떤 코사인? 괜히 대답했지. 자,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공식이지. 저거 5로 나누면 되지. 5로 나누니까 a제곱은 b제곱 c제곱 5분의 6bc지. 비교해. 끝났죠. 마이너스 2 코사인 a가 5분의 6인 거야. 코사인의 a를 찾은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탄젠트 a 찾을 수 있죠? 삼각형 그려서. 됐지? 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0 루트 3 미터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정자가 있는 C 지점을 바라보고 측량 75도, 45도 보이시죠?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원 모양의 잔디밭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외접원 나온 거죠. 외접원. 그러니까 외접원 나왔으니까 뭐겠어? 사인 시키지. 야 이거 누구니 이거? 이거 못 푼 사람. 이 질문자 누구야? 못 푼 사람 누구야? 외접원 넓이 찾아이? 질문이야? 아니면 해. 할 수 있어. 질문 더 없나요? 미적분표. 개념. 미적분 없는 사람. 야 대수 마무리 해오기야. 대수 유형 뒷부분 넓이 남아있잖아. 마무리 해와야 돼. 화요일날. 자 미적분 질문이요. 과제에서 질문. 저번에 냈던 과제잖아. 속도가 속도 전까지 완성돼 있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맞지? 아닌가? 어디까지 완성돼 있어야 되지? 내가 속도가 속도 설명 안 했지? 239쪽까지 완성돼 있어야 돼요. 질문이요. 53번. 받았니? 영상 다 봤대. 프린트 다 봤다며. 왜 구라쳐? 저번 시간에 와서 다 봤다며 네가. 저번 시간에 나한테 다 봤다며. 프린트 봤다며. 너 프린트 봤다고 그랬어. 이씨. 영상 봐 이거. 넘어간다. 발전 문제라서 아마 거의 질문했을 거야. 잘 들어. 미분, 도함수의 활용. 자, 물리에서의 활용. 그러니까 니네들 과학, 특히 물리에서, 물리 부분에서 대부분의 공식들은 다 미분에서 나온다. 미분과 적분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물체에 움직이는 것은 설명 잘 들어. 물체가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수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거라고 따지겠습니다. 여기 X축이야. 수직선 1차원인 거야. 2차원이 평면이야. 평면에서의 움직임이 아니야. 공간은 3차원. 3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아니야. 4차원은 다유리. 아 장난이야. 자 그래서 1차원입니다. 1차원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자, 시간을 그냥 이렇게 축으로 나타낸 것뿐이야. 그냥 축으로 나타낸 것뿐이야.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저런 게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T1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얘의 위치를 X1이라고 할게. 내가 T2라고 하는 시간에서 위치를 X2라고 할게. 이런 것과 같이 시간에 대한 자, 이거 국어적인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에 따른 위치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x는 ft가 됩니다. 그러니까 x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런 거야.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구해진다고. 축에서의 위치가. 자, 0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x는 0 나오지. 그러니까 0초일 때 얘의 위치는 원점에 있는 거야. 1을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지. 그럼 1초일 때는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
자,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위치 변화량.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 평균 속도라는 걸 잠깐만 살펴보자. 평균 속도.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t는 t1에서 t는 t2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초에서 3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여라 이런 거라고. 시계에 1초가 나와 있고 3초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이. 자, 1초에서 3초까지 뭐야?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예요. 자, 평균 속도는 우리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중학교 때 배웠니?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사실 평균 속력이에요, 그거는. 속력과 속도가 다른 개념이라는 건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위치 변화량. 자,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변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평균 속도야. 그럼 위치 변화량은 뭐인 거냐면, 자, 위치 변화량과 이동 거리는 다릅니다. 내가, 자, 이건 벡터 개념이야. 위치 변화량, 변위는 벡터야. 이동 거리는 스칼라야. 이거 저번에 설명해 준 적 있지 않냐? 넌 이걸 다 배웠잖아. 자, 앞으로 두 걸음 갔어. 얼마나 변했어, 위치가? 2. 이동거리 2. 자, 다시. 내가 뒤로 두 걸음 갔어.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2야. 자, 그리고 항상 왼쪽이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위치 변화량 마이너스 이동거리 2. 자, 다시. 내가 앞으로 두 걸음 갔다가 뒤로 한 걸음 갔어. 위치 변화량 1 플러스 1. 이동거리 3. 두 걸음 갔다 한 걸음 왔으니까. 알겠니? 자, 무조건 위치 변화량의 절대값이 이동 거리는 아니야. 오케이? 그거까지도 알아두고. 자, 어쨌든 위치 변화량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이야.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갖기 때문에 얘는 벡터 개념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하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가 변화한 양, 이게 평균 속도야. 그럼 시간의 변화량 얼마나 시간이 흘렀니? 네, t1에서 t2까지, 그러니까 t2 마이너스 t1이에요.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니? 예,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시간의 변화량이 뭐죠?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라고 쓴다라고. 우리 델타 기호를 저번에 배운 적이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라고 갖다 쓰면 될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평균 속도 끝. 다음. 자, 이제 이걸 순간으로 만들 거야. 순간 속도로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t는 t1에서의 순간 속도로 만들 거야. 그런데 잠깐만, 내가 하나 뭘 설명을 안 했다. 야, 미안하다. 자, t2 마이너스 t1분의 x2는 뭐야? x2는 뭐야? 여기에다 t1 집어넣으면 x2가 구해지는 거지. 나중 위치가 구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f t2 마이너스 f의 t1, ft1이 x1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
t는 t1, 일대인데 s라고 썼구나. 일대의 순간 속도를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얘를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부르지 않고 정확하게 말해선 이렇게 얘기해. t는 t1 일대의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해. 위치가 변화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불러. 똑같은 거야. 근데 순간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우리는 속도라고 불러요. 이게 순간 속도야. 자, 다시 얘기할게. 이런 거야. 니네들이 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순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시골 내려갈 때 아버님한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시골을 부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현재 순간 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묻지 않잖아. 현재 속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그거는 순간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계기판을 봤더니 100km/h의 속도라고 나와 있어. 이건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위치가 변화하는 비율이야. 즉, 1시간에 100km를 가는 비율의 관계라고 계기판에 나와 있는 거라고. 1시간에 100km를 가는 비율. 됐지? 그렇다고 지금 내가 1시간째 100km를 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순간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간의 변화량을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얘가 끌려와서 x2가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근소한 얘네들 간의 비율을 보면 앞으로 그 비율 관계로 이동해 갈 테니까 1시간이 흐르면 100km를 갈 거야 라는 비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시간이 1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그치? 다시 얘기한다. 무한히 어떻게 해? 우리는 배웠어. 리미트를. 리미트 t2를 t1에 가깝게 만들 때에 그때의 속도 뭐지? t2-t1 분의 ft2-f의 t1이야. 이게 속도야. 순간 속도야. 시간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t2를 t1에 가깝게 만들었지요. 알겠니?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이 무한히 0에 가까워질 때 이동거리는 극히 조금 갈 거야. 야, 시간이 0.1초, 이 정도밖에 안 갔어. 0.1초 사이에. 하지만 0.1초라는 시간과 내가 이동해 간 거리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 비율 0.1초였으니까 1시간으로 하려면 36,000초를 곱해야 돼. 그러면 이만큼 간 30cm 곱하기 36,000 하면은 1km에 얼마나 갈지 이게 나온다고. 됐어? 이게 순간 속도입니다. 자, 바꿉시다. 자, 우리 배웠던 것들 있잖아. 자, t2 t1을 델타 t라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치환극한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t죠. f에 자 t2는 델타 t 플러스 t1이야. t1 플러스 델타 t f t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표현을 내가 싫어해서 델타 t는 연산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치환해? h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분계수에서 배웠죠. 얘는 f 프라임의 t1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x는 ft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어. 근데 내가 얘가 그래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구해지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더니 dx dt 그걸 velocity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6t야. 여기다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냥 속도가 구해진다고. 왜? F'의 T1이 T는 T1일 때의 속도거든. 미분에서 T1 집어넣으면 T1일 때의 속도라고. 그것만 외우면 돼. 그럼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무슨 얘기야? 1초에 얘는 마이너스 3의 속도야. 무슨 얘기야? 초당 뒤로 3걸음 가는 속도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속도가. 움찔 하면서 뒤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방향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3이야. 무슨 얘기야?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속도가 플러스 2야. 무슨 뜻이야?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속도가 0이야. 무슨 얘기야? 멈춰 있다는 뜻이야. 그런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런데 자, 가속도는 뭐야? 가짜가 더할 가짜야.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가속도는 T는 T1일 때의 가속도는 자, 다시 T는 T1일 때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이야. 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속도가 변화하는 비율이야. 시간에 대한 속도가 변화하는 비율이야. 시간분의 속도 같은 시간분의 속도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눈다고. 얘를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가속도는 뭐냐? 자, 우리 이거 봐봐. 위치 변화율은 뭐였어? 위치 변화율이 속도였죠. 뭐 하는 거였지? 미분하는 거였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변화율로 바꾸려면. 속도 변화율, 그게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 accelerate, acceleration, excellent?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속도를 ddt, 미분하면 된다고. 즉, ft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여기서 보자. v, 속도가 이거였어. 가속도는 6t-6이야. 6t-6. 무슨 얘기야? 0일 때 뒤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6의 가속도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1초가 됐어. 0이지. 1초일 땐 가속도가 0이야. 뒤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 등속 운동인 거죠. 헷갈려? 너 물리 선택했니? 안 했지? 아, 그랬구나.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x는 ft가 있어요. 이건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야. 얘를 미분을 하면 즉 dx, dt인데 걔를 우리는 속도라고 부르고 속도는 f'의 t가 되는 거야. 얘가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 어. x를 t에 관하여 미분해라. 요 d가 디퍼런셜 미분이야. 그냥 표기야, 표기. 나누는 연산이 아니야, 사실은. 그냥 표기 방법이야. x를 ddx 해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쓸 때는 dx, dt 이렇게 쓸 뿐이야, 그냥. 근데 이게 사실 곱하는 건 아니거든? 수학과를 가시면 나중에 뭔가를 더 배우실 수는 있습니다. 곱하기가 아닌데 또 곱하기가 되기도 해. 그런 거 배우니까 어, 너희들은 배울 일이 없다는 뜻이야. 어차피 수학과 안 갈 거니까.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즉 dv dt야.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적분하면 적분하면 그거까지도 나중에 마지막
배우시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쉬고 하십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엔 뭐란 얘기냐면 이런 식이 주어질 거고 뭐야?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고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그게 도함수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뭐야? 속도 함수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 함수다. 그냥 그것만 그냥 외우면 돼. 이게 다 개념이랑 다 증명 다 해준 거긴 한데 이게 머리에 남니? 그것만 포인트를 기억을 해. 미분하면 속도 구할 수 있어. 미분하면 가속도 구할 수 있어. 그거를 포커스 잡고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문제 한번 풀 거예요. 아직 다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조금 더 남았어. 문제 보자. 익힌 문제 1번. 54번 문제입니다.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x가 이게 뭐예요?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 위치 나타내는 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상에서의 움직임이야. 자, 다음을 구해라. 자, 근데 중요하게 너희들이 포커스로 잡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항상 뭐든 구하려면 시간을 알아야 돼. 내가 몇 초일 때 위치, 몇 초일 때 속도, 몇 초일 때 가속도, 즉 시간이 중요한 거. 시간을 알아야 돼. 그게 정의역이잖아. 시간을 알아야 돼. 자, 도달할 때까지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높이니까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뭘 구해야 돼?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한대. 그럼 내가 물체를 던졌으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이제 뭐가 돼? 떨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최고 높이일 때 속도 얼마? 0. 그거로 구하는 거야. 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또 뭐가 있느냐?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뀔 때에는 우주선이 아니고 외계인의 UFO가 아닌 이상에는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UFO 보면 물리적인 성질이 말도 안 돼. 운동 역학을 안 따라가잖아.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팡 하고서 이쪽으로 가고 막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땐 느려지다가 속도가 0이 되고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UFO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할 때 그럼 뭐가 돼? 속도가 0이 돼. 그래서 속도를 구해야 돼. 20-10t입니다. 자,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까지도 구해 놓아 버릴게요. 가속도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t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가속도가 왜 마이너스 10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이과로 간 학생들 많이 있잖아. 물론 문과들도 있겠지만. 너 문과인데 왜 국사가 그 모양이냐, 너는? 저런 내공도지. 자, 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일까? 생각을 하라고. 야,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0.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10이라.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10. 어느 방향이야? 아니, 아래라고 말. 지구 중심 방향. 이걸 뭐라 불러? 지구 중심 방향으로의 가속도 이걸 뭐라 불러? 그래,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9.8m/s 제곱이 아니라. 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도 생각해봐. 9.8m/s 제곱. 왜? 시간으로 두 번 미분했으니까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공식들이 다 그런 거야, 물리 공식들이. 자, 그럼 보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시간을 구해야 돼요. 시간. 얼마? 2초. 초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2. 그때 높이. 그 위치 구하래죠. 2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x는 25, 40, 45, 20, 45죠. 그러니까 45m 높이에 도달을 한다는 뜻이야. 됐지? 45m야. 근데 얘 잠깐만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었더니 0초일 때 25죠. 왜 25야? 25m 높이에서 던지기 시작했으니까 0초일 때 높이가 25m가 되는 거죠.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야 떨어지는 순간. 그럼 뭘 구해야 돼?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시간을 구해야 된다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속도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가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위치가 0. 그러니까 x가 0인 거잖아. 0 집어넣어. 언제 떨어지나 시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눠버립시다.
t는 마이너스 1 또는 5, 과거는 없애. 5. 됐죠? 3번. 5초. 속도. 52, 50. 20, 마이너스 30. 뭐야?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 30m/s라는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자, 걸어 3번.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위로 몇 미터까지 올라갔어? 45m 지점까지 올라갔지. 그럼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동 거리 얼마? 20m. 떨어지면서 얼마? 45m. 정답 65m. 움직인 거리. 확인 유제 빠르게 풀어보세요. 시간 없다 빨리 해라. 조윤아 너 이따가 본석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봐. 이따가. 얘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나 걱정돼서 그래. 정지원 다 했니? 속도는 음수가 나오죠. 도 방향을 갖고 있잖아. 벡터라고. 마이너스 30이면 지면에 떨어지는 속도가 30m/s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답을 마이너스 30m/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속도니까. 방향을 알려줘야 되거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58번 봅시다.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뭐야? 브레이크 잡았다는 뜻이야. 제동이라는 건 브레이크야. 자, 브레이크를 건 후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은, 자, 브레이크 밟는 시간부터 시간이 흐르는 거야. 그랬을 때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제동을 건 뒤에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속도 v 60 마이너스 10t. 가속도 a 마이너스 10. 자,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정지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걸린 시간 6초. 움직인 거리 얘는 역방향으로 안 가죠. 한 방향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6 집어넣었을 때 위치 구하면 돼요. 자, x는 360 36 곱하기 5 180 정답입니다. 180m 미끄러져 갔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밟고. 의외로 열차 사고 많이 나는 거 아니? 너네들? 뉴스에 안 나올 뿐이야. 지하철 사고 있잖아. 지하철에 뛰어내리거나 떨어지거나 사고. 의외로 되게 많다. 나 사고가 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지하철 가는데 갑자기 멈춰. 그래갖고 다음 역인 예를 들어서 다음 역인 정자역에서 열차 사고가 나서 잠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방송이 나와. 지하철이 멈춰. 그런 다음에 좀 시간 지나고서 가더라고.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 구급대원 이렇게 와 계시고 흰 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의외로 사고는 되게 많으니까 조심조심해 니네. 혹시 몰라. 뒤에서 미친 척하고 널 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러고 서 있어. 지하철 타기 전에 이러고 서 있어. 이렇게 보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자 위치 함수입니다. 전 P의 운동 방향이라고 써야지. 운동 방향 빠졌다. 운동자 빠졌다. 운동 방향에 바뀌는 시각에서 전 P의 가속도를 구하라.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어?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거야, 사실은. 속도가 0일 때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자, 미분합시다. 속도는 마이너스 3t 제곱 2t 플러스 5. 자, 는 0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면 운동 방향 안 바꾸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야. 자, 그러면은 t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5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꿀 거예요. 과거는 버리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 자, 전피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 a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언제? 3분의 5초일 때. 그 시각에서의 가속도 구하랬잖아. 3분의 5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2. 마이너스 8. 가속도 마이너스 8입니다. 자, 66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P의 위치는 T 4제곱, 6T 세제곱, 12T 제곱 이렇게 된대. Q의 위치, 좌표를 했잖아. 위치, M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이 뗀다. 속도니까 V로 바꿔야죠. 4T 세제곱, 18T 제곱, 24T. Q의 속도 M. 어때야 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속도 함수로 봐라. 3번 Y는 M. 됐지? 극대값, 극소값 사이를 지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의 극대, 극소를 찾으면 되는 거죠? 미분합시다. 12T제곱, 36T, 24. 는영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고요. T는 1 또는 2죠? 즉 1, 10입니다. 2, 8, 4, 32. 4, 8에 32, 3, 4는 4, 72, 48. 8. 따라서 M, 8과 10 사이. 뭐 요거 넘어갈게요. 70번 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T초 후에 속도가 오른쪽 그러니까 속도다. 자, 세로축을 보면 V라고 써져 있어서 속도예요. 그럼 얘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0초가 지나갔습니다. 0초가 지나니까 얘가 등가속, 등가속.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래서 1초일 때 속도가 최고 속도인 2에 도달했다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2초일 때 멈춰. 속도가 음수가 돼. 뒤로 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3초 때까지 뒤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3초, 4초 사이 등속 운동. 그러다가 4초가 지나가니까 뒤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 5초일 때 멈춰. 5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양수야.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해. 속도가 점점 빨라져. 6초까지. 이해가 갔냐? 운동방향 몇 번 바꿨어? 그거랑 똑같지 않냐? 막 뭐뭐뭐 나오고서는 그 인스타에서 그런 거 나오더만. 이 여자가 입은 옷의 색깔은? 남자들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 그거. 설명 다 했는데. 속도가 자 운동발 바꾸는 시간은 속도가 자 빨라져 느려져 2초일 때 멈춰 속도가 음수 등속 뒤로 간 속도가 느려져 멈춰 다시 앞으로 가 운동발 몇 번 바꿨어? 2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맞출 수 있잖아. 그치? 자 기억 보자. 출발 후 2초와 5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습니다. 니은 출발 후 2초
에서 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맞아, 틀려? 왜? 그렇지, 계속 속도가 양수였어. 2초 전까지는. 앞으로 쭉 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원점이야?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다. 그렇죠. 왜? 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가속도는 0이에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 자, 우리가 x는 ft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시간에 대한 뭐라고? 위치 함수라고. 얘를 미분을 하면 속도가 구해지는데, 즉 f'의 t가 뭐야? 시간에 대한 속도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돼? 위치 변화율, 이렇게 쓰면 돼. 됐지?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응용해서 다른 데에서도 써먹을 거란 뜻이야. L, length, 길이.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었어요.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야.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야. 얘를 그러면 미분을 했어. 즉, dl, dt는, 자, 다시 얘는 시간에 대한 길이 함수야.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g't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에 대한 길이가 변하는 비율을 보는 거야. 길이, 넓이. 얘를 미분한 ds, dt는 뭐란 뜻이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란 뜻이야. 이해가 가니? 부피도 마찬가지야. 부피. V. 볼륨. 그래서 dv, dt. 이게 뭐야?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문제 봅시다. 익힘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했고 일직선으로 1.5m/s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의 끝까지의 길이 L. 가로등으로부터 그림자 끝까지 L.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라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괄호 1번. 수지가 출발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래. 걸은 거리. 자, 얘가 시간당 즉 초당 1.5m씩 가고 있거든요. 1초일 때 1.5m, 2초일 때 3m, 3초일 때 4.5m, t초일 때 1.5t. 끝. 괄호 1번 1.5t. 걸은 거리. 괄호 2번.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게 x죠. 여기 그림자의 길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뭘 쓸 거냐? 닮음을 쓸 거다. 닮음 쓰자. x 대 1.6은 x 플러스 1.5t 대 4.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야.
난 소수 점 싫어. 숫자가 똑같아. 160x. 야, 16 곱하기 15. 240. 400. 얼마야? 240x. 240t. t는 x. 괄호 3번. 가로등 바로 밑에서 수지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라. 그림자의 끝. 얘. 여기다가 일로 간 거지. 그치? 그림자의 끝. 길이. L을 얘기하는 거지. L은 1.5t 플러스 x. 그래서 x가 t랑 같으니까 2.5t야. 뭘 구하랬어? 수지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dl, dt. 2.5죠. 바로 4번.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x죠. 그림자의 길이 dx, dt.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한 거잖아. 1.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야, 몇 문제 남았냐? 2문제. 빨리빨리 할게. 아, 그래? 자, 요거 풀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몇 초 2cm. 뭐야 이거 그림이 왜 이래? 어? 알겠어. 이 그림 얘 거래. 각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제곱cm가 되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자,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 뭘 구하라는 얘기야?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ds, dt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s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진대. 그러면 플러스 2t가 되면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넓이가 그러면 10 플러스 2t의 제곱이죠. 넓이는. 됐지? 근데 뭘 구하래? 400이 되는 순간. 400. 얘가 400이 되는. t는 5초지. 그치? 왜 시간을 구했을까? 그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 자, ds, dt 미분합시다. 이거 뭐야? 미분했어. 언제? 5초일 때. 5 집어넣어야지. 20, 40, 80. 정답 80. 됐죠? 넓이의 변화율은 80입니다. 80씩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과제 여기까지 다 풀어오세요.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와. 지금 바로 테스트 볼 거야.